안녕하십니까, 나노리파인입니다.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는가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죠? 예, 하시는 일들도 이 따뜻해진 날씨만큼 잘 풀리시길 기원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이 리파인 시스템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국회 본회의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4주차 주간 리파인 시작합니다. 자, 경제뉴스 리파인입니다. 경제뉴스 리파인은 한 주간 일어났던 경제 관련 뉴스 및 신문기사들 중 재무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요약 정리하여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경제 흐름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함으로써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1948년 설립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엔지캠 생명과학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오픈마켓에 진출했습니다.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온라인 장터를 말하는 것으로 아직은 미미한 신세계그룹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자동차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자체 전기차 충전 브랜드를 출범했습니다. 브랜드명은 이피스로 과거에 그냥 주유소로 불리는 것이 아닌 전기차 시대에 하나의 충전 브랜드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산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22일 정상 발사되었습니다. 이 중형위성은 고도 497.8km에서 한반도의 정밀 지상 관측을 하는 국토위성이며 6개월간의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가동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 목요일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16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5일 시행되는 것으로서 6대 판매 규제가 주 핵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지면 뉴스나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나와 있으며 후반부 공공기관 리파인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가 해외에서 처음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형태는 ESG 채권으로 금리는 연 1.5%, 국내 민간기업 외화 채권 중 가장 낮은 금리이며 발행 규모는 5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IT 기업 중 첫 채권을 ESG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은 네이버가 최초입니다. 기업들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국내 5대 증권사에 따르면 일반 법인의 주식 매수 규모가 지난해 대비 23조 원이나 증가했으며 이것은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만 고집했던 기업들의 자금운용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집주인의 거주권과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 법률 전문가분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는 중입니다. 세계 최대 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통신 대기업 KT는 드라마 등 콘텐츠에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고 글로벌 콘텐츠 대기업 디즈니는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 예정인 상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향후 50년간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최우선 순위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셰일오일 개발 이후 미국이 중동 원유 의존도를 크게 낮춘 데다 중국의 대중동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대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정보 리파인입니다. 여기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및 기업의 규제서로 작용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험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내용 중 관련 세부 자료나 문서 파일은 나노리파인 공식 블로그에 업데이트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입니다. 이번 주 특이 내용 없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중 기업 형태를 외부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소득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적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형태의 특수성으로 세금 회피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기업 형태가 일반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기업에서는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변경 내용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법 해석이 애매할 때 국세청의 질의해신 방식으로 그 근거를 남기게 되는데 이 제도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경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신청해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도 통지하도록 했고 서면질의 신청인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된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담당 직원에게 주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고용노동부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먼저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만 제한하는 것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직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 설명 자료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블로그에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확대된 선택 탄력 근로제를 적용할 때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부분, 기타 탄력 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근거를 남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사내 직원 중에 명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신 경우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탄력 선택 근로시간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추가 보충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있는 7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본회의 통과 법안 리스트는 뒤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부처별로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참고 자료로도 보도하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입니다. 해당금을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한다는 것과 소액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그리고 퇴직금 부정수급 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사용자의 조치 의무 강화, 그리고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폭언 등에 의한 건강보호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입니다. 대학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다발 사업장 개별 실적 여율 개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사용자 교육 의무화, 취업활동기간 연장의 특례 신설, 재입국 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한 단축,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요건 보완, 그리고 특례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도의 서면 없이 중소업체의 기술 자료를 요구 수령한 두산중공업에 대한 제재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재 내용이나 과징금 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거래관계나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거를 남기는 데 있어 문서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엔 제재 내용이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60일 이내라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면서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더불어 폐기물 수출업자 자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화관법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는 부분, 전문기관의 검토 의무가 부과되는 부분 등입니다. 그런데 신문 뉴스에서 화관법에 대해 기업에 너무 심한 규제가 되는 제도라고 비평하자 보시는 것처럼 환경부가 반박 설명 자료를 올렸습니다. 환경부가 반박하고자 하는 언론 보도 내용은 이 부분인데요. 반박 내용은 기업의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업무 처리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이 부분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이번 주 특이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한 금융당국의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및 설명 자료입니다. 금융당국의 반박 내용은 상품 설명서 제공 방식을 서면 교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 금소법상 6대 판매 규제 중 2가지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금감원의 시행세칙이 금융기관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신상품 업데이트 코너입니다.
부산은행에서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네요. 복잡한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에서 적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앞부분 경제 리파인에서 설명드렸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대금리를 주는 부분입니다. OTT 시장 경쟁이 금융권까지 파고드는 정도니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광주은행에서 기아 타이거즈 야구와 관련해서 우승기원 예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기아 팬분들은 재미있게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24, 25 양일간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총 177개 법안이 통과됐으며 해당 상황 내용은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부처별 관련 있는 법안은 이미 앞 공공리파인 코너에서 부분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3월 4주차 주간 리파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